이번 시간은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최신 한 3개년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요. 이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금 풀이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하냐면은 어떤 수험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중심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형 학원이죠. 그래서 강의 중심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뭐랄까요? 회당 한 24,0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내부적으로 계산법이. 그래서 한 40회, 50회 이상을 끊죠. 그래서 어쨌든 학원도 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그 강의료를 많이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피해라고 해야 되나? 좀 폐해가 뭐냐면 강의를 한 3개월, 막 2개월, 1개월 마찬가지로 2개월 이상 뭐 강의만 들으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강의 끝나고 다시 복습을 한다고 해도 그 한 과목만 지금 3개월을 많이 본다, 2, 3개월을 보면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싹 노베이스 상태거든요. 저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문제 푸는 거를 두려워하게 돼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문제 풀이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학원만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제 푸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예, 저도 단연간에 이제 그런 학원 강의에 의존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제가 쇼터디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이런 문제 중심의 사고 연습을 키워라. 그래서 내가 강의를 기본서를 한 번도 안 봤더라도 그냥 푸세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해설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셔도 충분히 그 관련된 테마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틀리는 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테마라든가 그때 기본서나 뭐 혹은 뭐 강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고요. 기출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문제의 기준. 어쨌든 기출문제는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 중심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쇼터디는 이러한 문제 중심적인 사고를 연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모른다? 그럼 기본서나 강의로 들어가서 중점적으로 발췌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본 강의 다 들어야 문제 푼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행정법 9급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이요. 자, 취소 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죠. 자, 1번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예, 1번 질문 1번이 정답이네요. 자, 1번에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입영을 한 이유죠.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다면 이후에 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내린 그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당연히 위법을 주장해서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2번 1번 정답이죠.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 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판례 그대로 따온 거고요. 3번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에 그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및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 의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죠? 네. 때는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면요. 그 제명 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죠. 따라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4번 4번? 죄송합니다. 4번 이거 옳은 지문이죠? 제가 반대로 이해했네요.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익이 있냐? 여기서 판례가 얘기하는 그 법률상 이익은 다음과 같죠? 월정수당 자, 취소로 인해서 최소한 어떤 걸 할 수 있죠? 최소한의 그 제명 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명 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 지급이요. 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2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이죠. 자, 문제 지문 1번 지문이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당연히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지문이죠? 행정절차법 4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하는 경우 입법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이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 형벌에 대한 위임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행정형벌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행정형벌의 위임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형벌의 점에서 형벌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상한과 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위임입법이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입장이고요. 3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 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 판례는요. 곧바로 개별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봐서 내신 성적 그 산정 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4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 규칙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 대법원은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합니다. 4번 틀린 지문이죠. 정리를 하면요. 자, 4번 지문이요. 일단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 규칙,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정됐다면 대법원은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체 없이, 그죠? 관보에 이를 게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4번 질문이 틀린 이유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장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를 하고요. 네.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볼까요? 신고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예, 맞는 질문이죠. 네, 중요하죠. 이 부분도 결론은 외워두셔야 된다.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자, 2번이요.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 신고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에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요. 요 자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네, 행정처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틀렸습니다. 결론은 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해당합니다. 3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네, 맞죠?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요.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맞죠? 네. 옳은 질문 2번.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반하는 것이 아니다. 2번 틀린 지문이죠. 2번 정답이죠. 그래서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 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과벌 절차 종료되죠. 따라서 일사부질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사부질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범칙금을 납부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일사부질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 3번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지금 3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일단 죄형법정주의 뭡니까? 죄형법정주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죄형법정주의라는 건요, 여러분 3번 지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이거는 핵심이 뭐죠?
자, 무엇이 범죄이고, 그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누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 대표격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과태료는요, 형벌이 아니죠. 따라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태료의 경우 법률, 즉 뭡니까?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벌이죠. 질서벌. 해당할 뿐이지 뭐가 아니다? 형벌. 예,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죄형 법정 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맞는 지문이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에서 파생이 됩니다. 도출이 됩니다. 결과가. 자, 4번 질문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여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3조입니다. 법 적용의 그 시간적 범위이죠. 따라서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법에 따라요. 행위시법. 근데 질서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됐다? 그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죠?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즉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죠?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4번 질문 옳은 지문이에요. 네. 규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4번 질문 왜 맞냐? 그죠? 4번 질문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뭐가 법률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그죠?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이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 자, 됐죠? 5번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나와 있습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그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는 어떻게 되겠죠? 부적법하겠죠? 네. 1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자, 행정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네, 이게 맞는 질문이죠. 3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죠.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을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즉 누구나, 그죠?
그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즉 국민 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될 것이 요청됩니다. 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죠.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자, 일반적으로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뭡니까? 해석상의 그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아니라 이러한 시행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예.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명백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 4번 찍으면 돼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했던 문제였고요. 자,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문제 1번. 계약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지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요. 일반직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다르다. 일반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도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른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2번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가압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가압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실패가 초래했다. 중소기업 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그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이 협약에 대한 성격은요. 공법상의 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약의 뭡니까? 지금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요. 갑에 대한 협약의 해지 및 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서 행정청이 뭐죠?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요.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등한 공법상의 계약. 그래서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 자체도 공법상의 계약에 따라서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죠? 2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3번이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경제주체, 맞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정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3번 옳은 지문. 4번 지방공무원법상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 채용계약 갱신 혹은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채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네.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번 지문, 옳은 지문이에요. 자, 행정행위 하자 승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는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건 별개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하자 승계 안 됩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별도 요건이에요. 별도 요건과 별도 절차에 따라서 뭡니까? 별도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자 승계되지 않습니다. 2번 행정대집행법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에 승계된다? 아닙니다. 승계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거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 명령 등은요 서로 결합된다. 예. 그래서 동일한 행정 목적, 즉 뭐죠? 여기서 행정 목적은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행정의 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에 확보하자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처분이죠.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또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 합당하죠? 하자가 승계된다. 2번 중요합니다. 계고처분 하자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에 승계된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하자는 실시 계획 인가에 승계된다? 안 되죠. 이것도 독립적인 행정 절차로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 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 처분이다. 네. 따라서 승계된다? 아니죠.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주의를 승계된다? 맞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 지가 가격, 지가 결정은요,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지만서도 그 하자에 대해서 보상금 선정위와 수용 재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을 했다고 본 판례죠. 왜냐면 여러분, 자, 여기서 판례의 논거가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토지 소유자는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면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서요. 그 위법률을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툴 수 있으면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가격 선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결정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판례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외우시면은 요 문구죠. 선행처분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도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요. 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평가 인증 그래서 옳은 거죠. 여기서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 맞죠? 행정청의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인증 효력을 취소 사유의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예. 지금 평가 인증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행정청의 평가 인증 취소 처분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 인증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학상 취소. 예, 강학상 취소된다. 여기서 지금 취소와 강학상 취소. 철회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철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래효입니다.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일단 유효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 새로운 사유로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철회라고 하죠. 그래서 철회의 사유는 기존 행정행위를 위법이나 비합목적으로 만드는 사후의 새로운 사정으로 봅니다. 이러한 철회는 직권 취소와 구별되는 거죠. 네, 사안에서 평가 인증 후에, 그죠? 평가 인증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므로 강학상 철회한다는 거죠.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인정됩니다만 상대방의 의무 위반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처럼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설문에서 평가 인증 효력에 관한 지문이다. 그래서 장래효죠.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장래효가 원칙이며 그래서 소급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지금 평가 인증은 강학상 철회 2번이죠. 2번.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거고요.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부추금과 없이는 평가 인증을 하면서 정답? 3번이 돼 있네. 제가 봤을 때 이거 2번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인증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 철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평가 인증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철회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갑은 관할 A 행정청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 행정청의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 일탈 남용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거라. 옳은 거요. A 행정청의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에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기본적인 기속력은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데는 미치지 않죠. 왜냐면 새로운 사유잖아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그럼 새로운 사유잖아요. 그때 기속력이 새로운 사유에 미치나요? 안 미치죠.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죠. 2번 A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 갑은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따라서 자, 간접강제 신청 가능하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간접강제 언제 이루어지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A 행정청의 재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요. 당연무효가 아니고요. 취소 사유다? 당연무효? 해당하는 거죠.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 위법, 당연무효입니다.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4번. 3번 좀 틀렸고요. A 행정청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서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요. 갑은 배상금 추심할 수 있습니까? 이때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 기한 그 배상금이요. 그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봤을 때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요.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됐다. 이 판례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에서 배상금 추심할 수 없습니다. 4번 질문 틀렸죠?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에 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통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1번 틀렸네요. 폐기물 관리법상의 적정 통보가 곧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왜?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은요, 각각 제도와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 자, 3번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보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이 하프 모의고사 여기까지 보고요.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 기본서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왜 하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다. 문제만 잘 풀면 돼요, 여러분. 뭐 관련된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잘 풀면 되면 문제부터 푸셔야 돼요. 문제부터 풀기. 그 다음 기본서나 강의를 보세요. 네, 저는 강의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굳이 공무원 시험 강의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는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다시 문제 푸세요. 네, 문제 풀기. 모의고사도 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등요. 그 다음 다시 또 몰라. 기본서 보세요. 막판에 뭘로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기본서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냥 기출문제로 정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최신 판례 정도 그 다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행정법은 이렇게 가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 점수 나올 수 있고요. 고득점 잘하면 고득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단순히 이 풀기에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본서 등과 해설 등을 통해서 그 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그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